이 정책이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 결정되거나 혹은 잘못 디시전 메이킹이죠. 그 다음에 잘못 집행되거나 혹은 잘못 평가되면 결국은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란 뭐냐? 정책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것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이것이 우리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보면 벌써 정책의 3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그 다음에 정책의 그 대상들이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그러면 정책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3대 구성 요소는 먼저 정책 목표가 있는데요. 정책을 통하여서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가 정책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래서 이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은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보다도 어떠한 발전된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시간적으로 봐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우리의 이상향, 이것을 정책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한양만 가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마인드,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책 목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목표 안에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동체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자나 소수자, 또 우리들이 혹은 소외되어진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우리들이 아울러서 정책 목표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목표는 안에는 크게 나눈다면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극적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총식시키고 이제 평화로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소극적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극적 목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라든지 보건체계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제2의 바이러스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지금과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에는 대응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적극적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목표 안에는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정책 목표의 결정이나 정책 수단의 탐색 방법,
또 정책수단의 성질 등은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수단인데요. 정책 수단은 policy tools라고 합니다. 정책 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수단이라고 우리가 분류해서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무원들이나 정부와 직접 부딪혀서 느끼는 정책은 정책 목표가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정책 수단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혜택을 보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마찰들이 일어나거나 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정책 목표와 가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정책 수단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정책 수단의 효과성, 그 다음에 능률성, 그 다음에 평등성,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정책 수단의 세 가지 기준이라고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효과를 못 이룬다면 그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죠.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을 시키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걸려서 종식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목표한 바의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단기간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효과는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팽개치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다 나와가지고 모두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팽개치고 이로 인해서 다른 경제 혹은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소홀히 된다면 그것은 능률적인 효율적인 정책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책은 효율, 능률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효율, 능력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미니맥스 혹은 맥스미니라고 하는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efficiency입니다. 능률성. 이것이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와 능률만을 추구하면은 이거는 좋은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와 능률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겠죠. 효과도 없고 능률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지는 것.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적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효과와 능률, 평등성 이 세 가지의 정책 수단에 우리가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조의 요소는 정책 대상자인데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와 정책 때문에 희생을 받는 자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정책 대상자는 정책을 받는 혜택을 받는 자는 최대로 하고 정책 때문에 희생을 하는 사람은 최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까 보면 평등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만약에 희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정책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기본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지, 정책 목표와 또 정책의 도구와 정책의 대상,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정책을 누가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대립을 또 조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냐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정책 담당자의 능력과 성향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담당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 등의 거기에 달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수 있는 조정 능력,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분석적, 합리적 결정과 효율적 집행과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 목표 이런 것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하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책 담당자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민정책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이민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이런 전문 지식을 우리가 쌓는 것이고요. 이 지식만 잘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민정책의 당사자, 대상자가 누구냐면 국민과 이민자입니다. 국민과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의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국민들이겠죠. 이 이민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만 이익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착취만 당하고 인권이 유리되고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고 살인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기한다 하면 이거는 바람직한 이민정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이민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어서 자기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까지도 이민정책의 영역 속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국인들에게 단순하게 체류 비자 하나 주고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존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서로 공생,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민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번에 이민정책론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사회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지렛대,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우리 한번
과목을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기로 하고요. 과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민정책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정책 툴, 도구가 들어갈 것이며 또 그에 관련된 정책 대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과제는 없고요. 다음 달에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이 학습실에서 만났을 때 또 저희들이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 첫 만남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